그날 밤 우리는 한 방에 있었다. 나는 가운을 걸치고 뒤돌아 있었지만 그의 뜨거운 눈빛이 느껴졌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등을 지나 골반을 지날 때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앞에서 다 벗겨져 버린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에 나도 모르게 희열을 느끼며 파르르 온몸이 떨렸다. 그 순간 그의 두꺼운 팔뚝이 나를 휘감았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속을 파고들었다. 나도 모르게 흐응하며 가벼운 신음을 내뱉었다. 저는 몇 해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가 된 55세 송혜미라고 합니다. 혼자가 되어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와 지금은 함께가 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람이 적당히 불던 초가을 오후 혜미는 익숙한 파크 골프장의 잔디를 천천히 걸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걷던 길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일상이 낯설고 조용했다. 하지만 이곳만큼은 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해 혜미는 자주 이 골프장을 찾곤 했다. 마치 그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기에. 혜미 씨,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클럽하우스 매니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그냥 좀 걸으려고요. 사람 많은 곳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요. 공을 쳐올릴 힘도 없을 만큼 몸이 무거운 날이었다. 하지만 혜미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다 5번 라인 근처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한 손으로 모자를 고쳐 쓰고 반대편 클럽을 어깨에 걸친 채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5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회색 반팔 셔츠와 깔끔하게 다려진 바지가 그에게서 어딘지 모르게 정돈된 느낌을 풍기게 했다. 그 눈빛은 날카롭진 않았지만 오래 묵은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만이 갖는 깊이가 있었다. 이 라인은 비어 있습니까? 그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혜미는 순간 그 목소리에 낯선 이끌림을 느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낮고 단단한 음성이었다. 네,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같이 치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혼자 칠 겁니다. 조용한 게 좋아서요. 그 말에 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려 했지만 그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함께 있어도 될까요? 혼자 오는 날엔 사람 한 명쯤 옆에 있어도 나쁘지 않잖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혜미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기척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었다. 그래요. 저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진 않아서요. 그들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다. 대신 짧은 침묵 사이에 공을 치는 소리와 잔디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가 묘하게 어울렸다. 혜미는 그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절제된 리듬과 집중력에 이끌렸다. 공을 치는 방식도 호흡을 가다듬는 법도 어쩐지 익숙해 보였다. 그리고 공을 정말 구멍에 잘 넣었다.
처음 오신 것 같지 않네요. 혜미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네. 몇 년 전까지 자주 왔었죠. 요즘 다시 시간을 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와 자주 오셨나요? 그는 잠시 시선을 멀리 두고 있었다. 잔디 끝에서 흔들리는 한 그루 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내가 이곳을 참 좋아했어요. 자주 왔죠.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혜미는 깜짝 놀랐다. 자신과 같은 상실의 그림자를 지닌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아니, 그걸 이렇게 조용히 꺼내 보인 사람이 처음이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지 2년 됐어요. 여기도 그와 자주 왔던 곳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저 공을 치고 걷고 걷다가 다시 멈추는 동작 속에 자신들의 고요한 감정을 담아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라인에서 혜미는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참,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전 혜미예요. 송혜미. 김진호입니다. 반가웠습니다, 혜미 씨. 그의 이름은 혜미에게 낯설지 않았다. 몇 번이고 들었던 이름. 너무 익숙해서 도리어 가슴이 서늘해졌다. 집에 돌아와 서랍 속 오래된 사진을 꺼낸 그녀는 남편이 생전의 동료들과 찍은 회사 야유회 사진을 바라보다가 사진 속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김진호 부장님. 그는 남편의 직장 상사였다. 남편이 종종 우리 부장님은 말은 무뚝뚝한데 정이 많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사람일 거야라며 웃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순간 혜미는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처럼 다가왔던 그 남자가 남편의 그림자 너머에 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조용했던 일상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혜미는 골프장 근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남편이 생전 쓰던 장갑이 쥐어져 있었고 마음은 어지러웠다. 김진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와의 짧은 대화가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왜 하필? 마치 멀쩡해지려던 유리창에 가느다란 금이 간 듯한 기분이었다. 남편과 함께 했던 기억 속 어딘가에 숨어있던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현재의 시간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러던 중 진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혜미 씨, 혹시 이번 주말에도 골프장에 나오시나요? 함께 라운딩하면 좋겠네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혜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는 걸까? 아니면 알고 있는 걸까? 혜미는 답장을 보냈다. 저도 나갈 예정이에요. 이 시쯤. 그날 혜미는 일찍 도착했다. 진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따뜻하고 조용했다.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젠 익숙해졌죠. 저는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일상 대화처럼 들렸지만 어쩐지 그 이면에 무언가 감춰져 있는 듯 했다. 혜미는 주저하다가 결국 물었다. 혹시 저를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 제 남편이 김재윤 씨였어요. 진호는 책 클럽을 꺼내기도 전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눈빛에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고 곧 차분한 고개 끄덕임으로 이어졌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혜미의 가슴을 철썩 내려앉게 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혜미 씨가 나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또 내가 감히 다가갈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혜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잔디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운 구름으로 덮인 듯 했다. 그의 침묵과 접근은 어쩌면 무례함이었을까? 아니면 조심스러운 호의였을까? 남편은 부장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좋은 분이라고, 자신보다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재윤이를 좋아했습니다. 부하 직원이었지만 친구 같았어요. 그가 그렇게 떠났다는 소식, 그날 이후 오래도록 충격이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떠난 이후 이 골프장엔 오지 않았어요. 여기가 재윤과의 마지막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 그 말에 혜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그도 상실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이었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의 감정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다시 오신 거예요? 왜 지금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냥 혜미 씨의 옆모습이 너무 닮았어요. 예전에 재윤이가 골프 칠 때 혜미 씨가 손뼉 치며 웃던 그 표정.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혜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어느 순간부턴가 진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흔들리기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그날 밤 혜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호는 따뜻했고 성실했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재윤이 형 같은 상사였다는 사실은 감정의 중심에 큰 벽을 세웠다. 만약 그를 받아들인다면 자신은 남편의 기억을 배신하게 되는 걸까? 아니면 이 상실을 함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놓치는 걸까? 며칠 후 진호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엔 골프장이 아니라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혜미는 주저하다가 나갔다. 카페 테라스에 앉은 진호는 여전히 편안하고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는 진지하게 그러나 차분하게 말했다. 혜미 씨, 저도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맞는 건지, 이 시점이 옳은 건지.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그게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혜미는 그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진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감정을 밀어붙이지도
과거를 잊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저는 재윤이를 대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와 당신의 시간이 소중했다는 걸 알기에 그 기억을 지워 달라고는 못해요. 하지만 당신의 미래에 제 자리를 조금만 내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혜미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감정의 물꼬가 트였다. 그녀는 이제 막 알게 되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태어난 따뜻한 감정은 또 다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감정은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골프 장갑, 회사에서 받은 감사패, 그리고 진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진호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재윤 씨, 나 괜찮을까?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대답하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다. 괜찮아. 너도 웃어야지. 가을이 깊어지면서 파크 골프장의 나뭇잎들은 붉게 물들었다. 계절이 바뀌는 속도만큼이나 혜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었다. 그와 마주한 카페에서의 대화 이후 혜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잦은 빈도로 그를 떠올렸다. 그의 말투, 손동작, 그리고 조용한 배려들. 그녀는 진호에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괜찮으세요? 함께 라운딩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답장은 빠르게 도착했다.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날 혜미는 처음으로 남편의 장갑을 집에 두고 나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향한 미안함을 마음에 묻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였다. 골프장에 도착했을 때 진호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예전과 달리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혜미 씨, 오늘은 눈빛이 다르네요. 조금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좋은 신호인가요? 아마도요. 그날 라운딩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두 사람은 공을 치는 사이사이마다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 웃음,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이야기들. 그날 저녁 혜미는 진호의 제안으로 골프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그곳은 남편과 생전에 함께 갔던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슬프지 않았다. 이제는 추억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혜미 씨, 진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볼까요? 아니, 혜미 씨는 괜찮을까요? 혜미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제가 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예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제 안의 죄책감과 싸워왔어요. 마치 남편을 잊으면 안 된다는, 기억을 지우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거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 사람과의 추억을 품은 채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요. 진호는 혜미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에게 작고 낡은 종이 상자를 건넸다. 이건 재윤이한테 받았던 겁니다. 이직하기 전날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공이라며 저에게 한 상자 건넸어요. 그날 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은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랑 꼭 골프 한번 치셔야 해요. 두 분 다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때는 농담으로 들렸죠. 그런데 그 말이 잊히질 않더군요. 혜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한 쌍의 흰 골프공, 그리고 작은 쪽지. 부장님, 이 공은 제 아내처럼 부드럽고 튀지 않지만 멀리 가는 공입니다. 꼭 한번 같이 쳐주세요. 마이너스 재윤 드림. 혜미는 입술을 떨며 골프공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책감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당신인 것 같아요. 그날 밤 혜미는 처음으로 진호의 손길을 느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의 손길에 나의 몸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갑자기 덮쳐왔을 때는 놀람과 함께 약간 밀어내었지만 어느새 그를 가볍게 안으며 뜨거운 숨결을 받아들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 나는 벌써 젖어들었으며 그 안으로 그의 일부분이 나에게 들어왔다. 이런 느낌은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한 처음 느껴보는 희열이었다. 정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으며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뻐근함을 경험했다. 그리고 몇 주 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눈치를 챘고 누군가는 조용히 묻었다. 혜미의 시어머니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혜미가 조심스럽게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진호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을 때 잠시의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재윤이도 하늘에서 당신이 웃는 걸 원할 거예요. 너무 오래 외로우셨잖아요. 그 말은 혜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진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고 혜미는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골프를 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걸었다. 계절이 겨울로 향해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따뜻한 시간 속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는 무릎을 꿇고 작고 얇은 상자를 내밀었다. 혜미 씨,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내가 당신 곁에 있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세요. 혜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훔치며 그를 안았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다. 그날 혜미는 결혼식장에서 남편의 사진을 조그맣게 들고 함께 있었다. 고마워요, 재윤 씨. 그리고 안녕. 그녀는 그렇게 과거를 품은 채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몇 해가 지나 혜미와 진호는 여전히 골프장을 함께 찾는다. 어느 날 파크 골프장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보고 어떤 노부부가 다가와 물었다. 두 분 결혼한 지 오래되셨나 봐요. 참 잘 어울리시네요. 진호가 웃으며 답했다. 글쎄요, 오래된 인연이라기보단 깊은 인연이라고 해야겠네요. 혜미는 옆에서 작게 웃었다. 가끔은 가장 깊은 인연이 가장 늦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혜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 마음을 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 시간만큼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며 오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더 이상 그늘 속에 있지 않다. 햇살 아래서 함께 걷는 지금이 내가 꿈꾸던 사랑이다.